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을 담은 자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 주제를 할 건데 오늘은 기재 규정 위반을 한번 보고 기재 규정 위반 외에 또 제 생각에 좀 안 썼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기재 규정 위반되는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공인 어학 성적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토익, 토플, 탭스, HSK, JPT, JLP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델프, 달프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세특에서 충분히 어학 실력이 높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인 시험 말고도 그냥 본인이 평소에 토론하거나 생각해 와서 영어로 발표할 내용들이 충분히 수준 있는 내용이라면 그거에 맞는 어학 실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공인 어학 성적 없이도 본인의 어학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된 항목들이 쭉 있네요. 작년까지는 잘 돌려서 썼어요.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일단은 저 밑에 걸 한번 보죠. 위에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 외국어, 영어,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 처리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저 단어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 외국어, 영어 이런 교과명이 명시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시대회랑 올림피아드란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IT 관련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네, 뭐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추천서에 쭉 기재하시면 아 얘가 전국 정보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추천서에서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의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만약에 이거 교육청이나 뭐 어디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이런 거 영상 보시면 잡으세요. 안 잡으니까 계속 쓰잖아요, 제가. 이거 잡으세요. 예. 대학 입장에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수상 내역 있으면 데려가시더라고요. 학생을 잘 뽑아가시더라고. 나중에 꼭 저기 정정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제 생각에는 필터링으로 그거를 잡아내시는 것 같은데 다 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준비할 수 있을 때 많이 준비해 두시고 수상할 수 있을 때 수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본인 실력을 위해서도. 네. 자, 그 다음 기재 규정 위반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가정환경 및 부모님의 직업 기재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작년부터 되게 강화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경 극복한 내용을 적으려고 본인의 어려웠던 가정환경을 얘기하고 뭐 부모님이 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도와서 어쩌고저쩌고 막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다 불합격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뭐 의대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의사고 뭐 우리 아버지가 치과 의사고 삼촌이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안 된다고 쓴 건데 그거에 맞게 형평성으로 이제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뭐 저기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도와드리고 이런 것도까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저쪽이 안 되면 이쪽도 안 돼야죠. 네. 그거는 뭐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강화됐습니다. 작년에 저기 감사 나와서 다 털더라고요. 요거 생기부에 부모님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거나 가정환경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거 생기부를 딱 보면서 쫙 털더라고요. 진짜로 이번에는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을 기재할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은 아래 내용에 써 있죠. 그래서 논문, 그 다음에 발명 특허, 해외 활동 실적, 교회 인증시험 성적 이런 것들 작성하시면 안 되고 모의고사 성적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당연히 피셜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의 발견 시 불합격 처리된다. 허위 사실 기재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독서 활동 막 질르시는 분들 있죠. 예.
이거 나중에 이거 왜 학교에서 이거 안 텄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나와서. 예. 독서 활동 털면 엄청나게 많이 걸릴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이것도 교육청 관계자들 보시면 이 독서 활동으로 쫙 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남을 깎아내리는 내용이에요. 요 예문을 한번 보죠. A를 보실게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애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애들대로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다른 애들 열심히 하지 않은 걸 굳이 왜 쓰나요? 그냥 내가 애들대로 열심히 했다라고만 적으면 되지. 다른 애들이 못해서 내가 잘했다라는 내용으로 남을 깎아내려서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 아래 내용 보실게요. 수행평가를 할 때 다른 애들은 모두 1번 방법으로만 생각했는데 나는 2번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 자, 그러면 다른 애들이 1번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게 본인의 창의성을 드러내고 본인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인가요? 남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만 이게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이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이런 거를 들고 오시면 평소 인성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30분 설교하고 넌 이놈아, 어? 넌 저기 자소서를 쓰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이놈아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가 있습니다. 팀플 과제를 하면서 학생들은 보통 1번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2번을 준비했다. 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1번 의견을 준비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지 다른 학생들이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가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은 보통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학생들이 1번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학생들은 뭐 주로 1번이나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건 아니다. 어,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제가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이 내용, 이 녹색을 싹 빼보세요. 팀플 과제를 하면서 나는 창의성을 돋보이기 위해 2번을 준비해 보았다. 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될 일이죠. 그러니까 왜 그게 창의성을 돋보이는 일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뒤에 내용이 좀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다른 학생들이 뭐 하는지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또 다른 학생들이 그런 의견을 준비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지, 뭐, 그게 확인된 사실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른 학생이 2번처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기존 통념에 대한 이게 생각을 깬다고 이렇게 쓰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1번처럼 생각하지만, 뭐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오는데, 사람들이 보통 1번처럼 생각하나요?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럼 보통이 아닌 건가요? 네. 이런 게 이제, 어, 제 생각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건 좀 빼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선민의식이라고 적어봤는데, 이런 예시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해요.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습 멘토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나의 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공부를 못한 학생은 무조건 공부를 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계급에 속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계급에 속해 있을 거다라는 본인의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뭐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나는 평소에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뭐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긴 한데 못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케이스에 있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좀 전제에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음, 네. 사람은 왜 공부를 다 잘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왜 본인이 특권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요. 그죠? 자, 두 번째. 나는 앞으로, 어, 이제 뭐 자소서에 의사, CEO, 선출직 공무원, 사회에서 말하는 높은 계급에 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이제 뭐 적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은 의사 자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기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왠지 의사는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 돈 벌려고 의사 한다고 하면 속물처럼 보일까 봐. 그게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막 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꼭 의사가 되고 CEO가 되고 고위 공무원이 돼야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을 건가요?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선 난 저 직업이 필요한 건가요? 저게 아니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죠. 나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면 맞는 뭐 인정. 네, 근데 나는 의사, CEO, 선출직 공무원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건 저 좀 석연치 않아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미 내가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어야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럴 필요 없죠. 어려운 사람들이 뭐 본인 도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엘리트 의식, 네, 선민사상, 네, 이런 거를 좀 빼고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많은 사상주입을 한 것 같네요. 네. 이제 자소서 얘기는 다 끝냈고요. 녹화를 하는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원서 접수 거의 직전에 나갈 텐데,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원서 접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